그러면 뭐 이렇게 주사바늘을 사용하지 않는 시술법이 좀 다른 것도 있을 것 같은 게 뭐 대표적인 게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엔더몰로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엔더몰로지는 어떤 방법이죠? 엔더몰로지는 이제 1970년대에 그 프랑스 의료기기 그 어떤 사장이 실제로 자신의 화상 치료를 위해서 그 개발을 한 그런 건데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국소 지방이 그러니까 사이즈가 많이 줄고 또 셀룰라이트가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보게 돼가지고 이거를 좀 더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개발된 방법입니다. 이렇게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좀 부항 뜨는 거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예, 비슷합니다. 예. 이게 음압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뭐 살이 실제로 이렇게 조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예, 롤러 사이에 그 살을 이제 음압을 걸어서 이제 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항 자국처럼 어혈 자국이 남을 수가 있고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지방이 체외로 배출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셀룰라이트 효과가 있는 거죠? 예, 셀룰라이트 효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셀룰라이트는 단단한 지방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롤러로 밀어주고 음압으로 빼주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뭐 팔뚝이나 허벅지나 이런 데 시술하게 되나요? 복부보다는? 예, 그렇죠. 예. 팔뚝이나 허벅지에 시술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항 자국 남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바로 외출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그쪽 부분이 노출이 되거나 이런 부분 때는 할 수 없지만 뭐 그런 부분 아니라면 충분히 하고 통증도 그렇게 심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시술하고 나면 이제 자국이 남을 것 같거든요, 이게. 예. 그 부항 자국 같은 게 남을 것 같은데 네. 그게 뭐 좀 얼마 정도 되면 없어지나요, 그건?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은 거의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이제 엔더몰로지라는 시술이었고요. 예. 엔더몰로지 말이 어려운데 뭐 우리말로 뭐 적당한 말은 없나요?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우리말로 된 거는 우리말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참 의학용어 좀 이렇게 영어로 된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말할 때도 이렇게 자꾸 영어가 자꾸 나오는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보면 뭐 부항 떠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 그 정도 통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네. 특별히 더 많이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렇게 시술을 받다 보면 좀 아무래도 통증이 없는 쪽을 아무래도 환자 입장에서 좀 선호하게 되거든요. 뭐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체외 충격파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잘 아시는 거는 이제 그 요도 결석이 있을 때 그 돌을 깨주는 그런 체외 충격파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도 이제 지방세포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는 걸로 알려져서 요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체외 충격파 시술을 좀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손목을 좀 다쳐가지고 이제 그 근육이나 인대에 염증이 좀 생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체외 충격파 시술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그 염증에도 효과가 있는데 이게 지방을 분해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 체외 충격파가 처음에 이제 비뇨기과에서 많이 사용하다가 정형외과라든가 재활의학과에서도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그 뒤로 체외 충격파를 실제로 피하 지방에 이렇게 시술을 했을 때 그 사이즈가 줄어들었다는 그런 효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타나서 요새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는 그럼 이제 그 어떤 주파수를 통해서 지방을 분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뭐 그냥 압력을 줘가지고 이렇게 분해를 하는 건가요? 그 음파를 쏴서 이제 그 음파로 인해서 그 지방세포를 파괴하는 방법입니다. 네. 이것도 뭐 크게 뭐 인체에는 없겠네요. 뭐. 이건 이제 실제로 이제 피부라든가 이제 신경이라든가 이런 조직에는 이제 손상이 없지만 실제로는 어떤 강력한 파워가 있는 시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뇨기과에서는 돌도 깨는 그런 시술이기 때문에 그 지방세포를 충분히 깰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여기 지금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받아보니까 툭툭툭툭툭 뭐 이런 소리가 나던데. 예,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그런 음파가 이렇게 몸에 전달되는 그런 소리인가요? 예, 뭐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셔 아시겠지만 그 음파를 쏘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충격을 통해서 이제 콜라겐이라든가 이런 탄력 섬유의 재생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탄력적인 그런 몸매를 갖고 있는 효과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굉장히 지금 뭐 시술법들을 굉장히 좀 다양하게 지금 알아봤는데요. 굉장히 종류가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이 방법들이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의료 현장에서 다 사용이 되고 있는 방법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방법을 좀 선호하시는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또 개개인의 어떤 그런 습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뭐 비만 정도가 심한다든가 아니면은 부분 지방에만 좀 집중을 한다든가 아니면 셀룰라이트가 있고 없고 아니면 뭐 탄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살이
두꺼운지 아니면 얇은지, 뭐 통증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옵션에 의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그 옵션에 선택을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은 뭐 이런 걸 받으면 좋다 이렇게 예를 한 두세 가지만 들어주세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그 비만 정도가 심하고 뭐 복부라든가 허벅지 이런 큰 살을 좀 빼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제외하고는 한 HPL이라든가 뭐 카복시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이런 얼굴이라든가 이런 그 실제적으로 종아리라든가 이런 그 남이 보기 쉬운 그런 고주파라든가 이런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 비침습적인 시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셀룰라이트가 했을 때는 주로 그 엔더몰러지도 가능하고 메조세라피도 가능합니다. 네. RF 시스템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뭐 자기가 어떤 시술을 이렇게 뭐 내가 이거 받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의 어떤 따라서 맞춤형으로 이런 것도 좀 시술법이 좀 정해지는 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예, 그래서 이제 비만 치료 전문의와 상담을 하고서 그 부위라든가 비만 정도라든가 부분 지방 정도, 뭐 살의 정도를 좀 같이 보면서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사실은 이런 다이어트 시술법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부분적으로 이제 살을 빼는 데 효과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이 살을 뺀다고 해도 유지를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뭐 식이요법과 뭐 운동으로 유지를 하지 않으면 이런 뭐 돈을 들여서 받은 시술법이 다 소용이 없게 될 것 같아요. 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시술들을 가장 효과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내가 다이어트를 해야 해서 이제 체중을 줄여야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시고 실제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이 조절 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런 거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술만 받는다고 했을 때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질문이 하나 좀 올라왔는데요. 송진엽님께서 시술하는데 나이 제한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뭐 시술법에 따라서 좀 나이가 좀 고려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뭐 카복시라든가 고주파라든가 이런 좀 카복시는 물론 침습적인 시술이긴 한데요. 그 약물이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성인이 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런 가임기 여성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안전한 시술이라고 좀 권해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어떤 시술을 받아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네, 뭐 지방흡입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좀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지방흡입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면 마취에 견딜 수 있을 만한 그 예를 들어서 뭐 간경화라든가 뭐 만성 신장 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오래된 당뇨라든가 이런 그 만성병들이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술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또 일부 시술법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효과가 있다, 뭐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술자의 테크닉에 관여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시술을 똑같은 의사가 하더라도 그거에 좋은 반응을 보이는 환자가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은 환자도 있기 때문에 쉽게 이게 뭐 의사의 잘못이다 아니면은 환자의 어떤 체질적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런 특히 이제 뭐 비침습적인 시술 뭐 이런 게 네. 좀 특히 좀 그럴 것 같은데. 예. 뭐 예를 들어 지방흡입술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거 그냥 명확하게 빼는 거니까 네. 그런 거 누가 봐도 뭐 효과가 있다 그러고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비침습적으로 이런 시술 같은 경우에는 뭐 아니면 뭐 그런 주사법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어떤 사람은 또 효과를 본 사람도 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효과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시술에도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한 10% 정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정도 시행했을 때 효과를 많이 못 보게 된다면은 시술을 바꾸게 되고 또 다른 시술로 또 바꾸게 되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요 시술에는 또 효과가 없었는데 다른 시술을 받았을 때 효과가 있고 뭐 이런 네.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다이어트라는 게 어떻게 뭐 주사 한 방으로 이렇게 해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뭐 큰 오산일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이런 어떤 의술의 발달로 그 다이어트의 어떤 일정 부분 도움을 주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너무 믿어도 안 되겠지만 또 그렇다고 뭐 너무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옳지는 않은 것 같고요. 반드시 이렇게 좀 전문의랑 그 상담을 해서 이렇게 시술을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이게 한 가지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뭐 이렇게 같이 병행하는 경우도 있나요, 그러면?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지방흡입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후관리라고 해가지고 카복시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고주파라든가 이런 걸 같이 해서 탄력을 개선하는 그런 뭐 패키지 상품으로 개발이 보통 돼 있고요. 그리고 HPA 같은 경우에도 그 크게 지방을 빼낸 다음에 탄력 부분에서 좀 개선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다른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이제 다이어트 시술에 관해서 좀 많은 것을 좀 알아봤는데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이런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가 아닌 정말 그 생존을 위한 다이어트, 고도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방송은 화요일이고요. 화요일에 닥터신 라이브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리 그 게시판에 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질문을 하고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화요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